유시민 작가가 이제 친문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대선 때 뭐 이재명 대통령님을 뭐 나름 돕겠다고 뭐 좀 의미 있는 역할도 하고 또 윤석열 정권과 뭐 싸우는 데서도 뭐 주로 뭐 이빨로 한 일이긴 하지만은 뭐 나름의 역할을 하고 또 뭐 민주 진보 진영의 현자다 뭐 이런 이제 좀 평가도 받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유시민 이제 까면 안 되죠. 저도 웬만하면 그래서 안 까려고 그럽니다. 저도 어느 정도 시청률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까지는 까도 유시민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시민까지 깠다가는 시청률 나락으로 가겠다.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유시민 작가가 현직 그 현역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작가까지 제가 깔 필요는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불리한 일을. 그래서 굳이 뭐 웬만하면은 유시민은 제가 그냥 패스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패스를 하려고 해도 이게 본인이 자꾸 엉뚱한 일을 벌리니까 안 깔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민주 진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유시민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똑똑하신 양반이고 오랫동안 뭐 정치에 관여를 해오면서 민주당의 뭐 멘토로서 뭐 나름의 역할도 하고 있는 양반이긴 하지만은 뭐 유시민이 하는 말은 뭐 다 맞는 말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또 많고 해서 이 잘못된 얘기를 할 때는 뭐 안 깔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큰 만큼 까임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제가 뭐 특히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아마 다음 주인 것 같은데 다음 주 그 양산 책방 그 문재인 유튜브 방송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양산 책방 유튜브 채널 와 흥행이 와 폭발적입니다. 흥행이 폭발적이에요. 지난주에 올린 영상이 그러니까 5일 됐어요. 5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올린 거죠. 월요일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18,000회. 대단한 거죠. 그 시골에서 양산 구석에서 하는 유튜브가 조회수가 18,000회가 나온다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지금 뭐 폭발적인 흥행을 하고 있다. 무려 18,000명. 제가 짤을 올려도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본 방송은 저는 한 그래도 2만 뭐 3만 가까이 이렇게 보통 조회수가 나오는데 뭐 일개 전직 대통령이 조회수가 18,000명이나 나온대. 저같이 이제 사실 유튜브계의 뭐 대스타급 아닙니까? 대스타급 유튜버가 조회수가 3만에 나올까 말까인데 와 일개 전직 대통령 따위가 조회수가 18,000이면 와 이거 성공한 거지.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걸 왜 합니까? 왜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얼굴에 자신이 먹칠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유시민 작가를 지금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탁현민이 이제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어쨌건 뭐 유시민이 나오면은 뭐 조회수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유시민이 출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재인이 유튜버 문재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도 별로 곱게 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좋게 안 보는 상황인데 굳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 망신이나 당하고 뭐 조회수 18,000명에 행복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문재인이. 그런데 여기에 왜 유시민이 껴드냐 이거예요. 문재인이 지방선거 앞두고 유튜브 데뷔하면서 자기 정치하려고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상황에 굳이 유시민이 거기다 숟가락 얹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돈이 없어갖고 뭐 유튜브를 해도 좀 잘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문재인과 그 김어준의 정치 행보, 정청래의 정치 행보에 유시민이 이거는 손을 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문파 정치질에 유시민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다가 최근에는 최강욱이 징계받고 지금 근신해야 될 사람을 최강욱이 불러다가 낚시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신분 세탁해 주는 거잖아.
유시민이랑 납치질하고 최강욱이 이제 다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나오다가 이제 이 채널 저 채널 다 기어 나오대. 그 징계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건 당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응? 당 위에 유시민이 있고 당 위에 최강욱이 있고 김어준이 있는 꼴 아닙니까? 당에서 징계받은 사람을 최강욱이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변호사인데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많고 책도 많이 팔았을 텐데 지들 스피커 강화하려고 최강욱이 사실 뭐 포스트 유시민이죠. 예, 포스트 유시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방송 저 방송 메뚜기 뛰면서 스피커 크기를 키우고 있는데 유시민의 뭐 후계자로 뭐 낙점이 돼서 그런 건지 계속 최강욱이 키워주려고 거기에 또 유시민이 왜 나섭니까? 황당한 거죠 지금. 그러더니 예, 이게 어제 뭐 또 모여가지고 뭐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열받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 영상 유시민 발언 내용을 함께 보시고 예, 좀 제가 왜 문제를 삼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좋은 얘기예요. 시민 참여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하고 대화하는 게 쭉 그냥 라이브처럼 나오던데 정말 좋은 거죠.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만 먹으면 똑똑해지기 좋아요, 지금. 시민들 개개인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조건만 만들어주면 참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또는 이 대통령이 정보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참여할 공간을 열어주면 참여하는 건 시민들의 몫이고 그건 시민들이 한다고 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해요, 그거는. 그럼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최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은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거의 뭐라 혼내는 하신 분위기, 것 같은데? 혼내는 분위기인데. 자, 아까 일부랑은 분위기 많이 다르죠? 예, 좋죠? 저는, 이게 뭐, 답변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안 하셔도 그죠? 되고요. 예, 제가 예. 개인적인 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게 또 정부 모르해서 기사 나가면 또 골치 아프고 이런데 그냥 그러니까 인간 허우나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와 우리가 대수보 회의하고 비수보 회의하니까 그 대통령과 뭐 수석과 보좌관 회의, 비서실장과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라이브로 틀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아마 유시민 이사장님이 저희를 이렇게 혼내지 못하실 거다. 혼낸 건데요? 가장 그거. 중요한 것은 아니 근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말만 하지 말고 움직여랍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우선 드리면 지금 건의사항이 여하튼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를 홍보하지 못하는 게 속은 터지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시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제가 뭐 전체 영상은 보지 못해서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뭐 그걸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충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허은하 비서관이 이제 저 토크 콘서트에 참여를 했고 허은하 비서관은 국민통합 비서관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국민 참여와 관련된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뜬금없이 급발진을 해가지고 국민 참여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참여가 왜 안 중요합니까? 예? 그 국무회의 생중계하는 게 왜 안 중요해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이러한 실험이고 국무회의 생중계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수출까지 했어요. 트럼프도 지금 국무회의 생중계를 해. 이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국민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국정 운영의 동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 이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그죠?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되는 거예요. 그 뭐 할 일을 하래. 그 할 일을 안 합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니 고의적으로 사법개혁을 뭐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치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게 헛다리 짚는다라는 것이 이 사법개혁 문제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님 내란 전담 재판부 해라. 어? 다 얘기를 했잖아. 아니 이거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입법이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뭐 판사들을 징계를 하든지 에? 판사 징계법, 판검사 징계법 그죠? 뭐죠? 이런 게 좀 뭐 개정이 되고 뭐 이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권한을 줘야 그 권한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예를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뭔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국민들에게 홍보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를 하고 사법개혁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그 사법개혁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정청래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지 정청래가 뭉개고 똥 싸고 뭉개고 앉아 있으니까 권한이 없는데 뭘 합니까? 아니 그리고 참 뭐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민주당에서 징계받은 사람 성비위로 2차 가해도 성비위죠. 징계받은 사람하고 낚시질하면서 유튜브 하는 거는
그거는 매우 도덕적인 행위인가요? 그건 할 일이야? 아니 본인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이제 뭐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본인 하는 행동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당원권 정지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낚시질하면서 세탁해주고 유튜브 출연할 수 있게 길 열어주는 건 그거는 매우 공정하고 그건 매우 합리적인 이런 행위입니까? 왜 이게 내로남불도 보통 내로남불이 아니었나? 저는 진짜 이 문바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내가 2차 가해 범죄자하고 낚시하는 거는 로맨스고 그리고 허은하 비서관이 그 국민통합비서관인데 거기서 그런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정부가 무슨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 민주시민들 모아놓고 저렇게 약을 파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다들 문재인 까니까 다들 민주정부 공격하니까 본인은 어용지식인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어용지식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그랬잖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를 까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앞장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어용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는 어용지식인 하던 사람이 이재명 정부 들었으니까 똑같은 민주정부인데 비판적 지식인으로 탈바꿈을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한 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이 말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선언을 했어요. 저는 어용 평론가가 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나름 그나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무조건 안 깐다고 그랬어요, 저는. 왜? 제가 안 까도 깔 놈들이 너무나 많아. 뭐 조중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경호도 그렇죠. 게다가 진보 유튜버들은 안 까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 정부 인사 문제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깠던 놈들이 누굽니까? 다 진보 유튜버들이잖아. 그 다음에 정성호 장관, 안규백 장관, 윤호중 장관,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흔드는 사람들이 조중동이에요? 조중동은 신경도 안 써. 뭐라고 까건 말건. 그 8만 대장경 갖다 놓고 무슨 깔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조중동 안 까는 이유는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까는 거예요. 깐다고 걔네들이 바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로 싸운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주로 싸운 게 그걸 보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다 진보 유튜버들하고 싸웠어. 왜 이재명 정부 밑도 끝도 없이 까냐고. 왜 정성호 장관 까냐고. 왜 김병기 원내대표 까냐고. 근거도 없이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흔드는 거야 괜히. 아니 이재명 정부가 뭘 할 일을 안 해요? 할 일을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야 지금? 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지금 기록을 했고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선됐을 때보다 지금 취임했을 때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일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구조 아니야. 근데 무슨 할 일을 안 해갖고 뭐가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허은하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이전에 다른 정부 완전히 다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열심히 일하는 걸 국민들께 알리지 못해서 그게 더 안타깝다. 지금 문바들 보세요. 문바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지들이 할 때는 지들이 할 때 잘했으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 문바들이 정부를 잘 이끌어가지고
성공적으로 뭐 문재인 지지율이 막 퇴임할 때 70% 나오고 60% 나오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어. 아니 문재인이 개판 칠 때는 유시민이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중에 저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정부라고 봅니다. 꼭 민주정부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전체를 놓고 봐도 제일 잘하는 정부예요. 그게 지지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마치 무슨 할 일을 안 하고 국민들 참여를 뭐 이런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만 애쓰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안 해서 문제예요, 지금. 홍보를 누가 합니까? 예? KTV에서만 겨우 홍보하고 있어요, KTV에서. KTV 보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니, 닦아놓고 여러분, 유튜버들이 이재명 정부의 치적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합니까? 예? 맨날 무슨 뭐 검찰개혁이었더니 사법개혁이었더니 조이대가 어떠니 기기현이었더니 윤석열 김건희 빤스 빨기 바쁘지 지들 시청률 땡기려고.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제대로 홍보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 있어요? 명팔이나 해가지고 슈퍼챗이나 땡기려고 하지. 이것들이 언제 무슨 제대로 홍보를 했다고. 무슨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처럼 그따위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한가롭게 그렇게 나라가 대통령이 일을 안 해가지고 정부가 일을 안 해서 민주정부가 지금 어렵게 됐는데 문재인이랑 유튜브하고 차하고 있어? 나라가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이랑 양산 책방에 가갖고 유튜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문바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본성은 안 바뀌어요. 유시민이 이제는 좀 사람이 될래나 했더니 진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문바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정청래뿐만 아니라 주로 정청래가 욕처먹지만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 유시민, 최강욱, 박지원 온 동네 문바들은 싸그리 긁어 모아가지고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 흔들기 위해서 총공세를 하는 거야.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총공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대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다들 지들 그냥 명팔이 해가지고 돈 벌 궁리나 하지. 쓸데없는 짓거리나 벌여놓고 이거 제대로 들이받고 싸우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튜버들이 정성호 장관 깔 시간에 저 문재인부터 한번 까봐. 아니 김어준이, 최욱이, 장경태 지읒자나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 열흘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장경태는 없어요. 김어준 월드에 장경태는 없어. 캔디님, 차영TV 오늘도 또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유시민의 이중성, 이중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또 하나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쇼츠니까 잠깐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래 언론만 상대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늘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뭐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 살아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이 여러분 다 떠나서 재래식 언론만 상대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재래식 언론만 상대를 하고 있고 조중동에 포위가 돼 있는 상황이냐고. 대한민국 역대 정부 최초로 유튜버들이, 유튜브 매체들이 대통령실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김어준도 대통령실에서 방송하고, 이상호 기자도 대통령실에서 방송을 하대. 역대 이렇게 뉴미디어 친화적인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재래식 언론만 상대로 하냐고. 황사라님, 우리가 유시민 출연하면 댓글로 폭파합시다. 니나 정신 차리라고. 본인이나 정신 차려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뉴미디어 친화적인 언론 정책을 하고 있고, 언론의 패러다임 자체를 저는 바꾸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가.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저기서 지적한 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지적은 맞아요. 응? 조심해야지. 그 문자 그 사진 찍혀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근데 이게 뭘 위험한 상황이래. 뭐가 위험해 그렇게? 어? 뭐가 위험한데? 물론 뭐 경고 차원에서 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장경태 얘기는 왜 안 해? 더 위험한 게 터졌는데. 아니 김남국 문자가 조중동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김남국이 사퇴한 게 위험한 겁니까? 장경태가 성추행 저질러 놓고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매일 2차 가해하고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저는 언급을 했으면은 뭐 유시민이 그저 비평가의 입장에서 당과 정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더 위험한 일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더 위험한 일을 왜 그거는 언급을 안 합니까? 누가 봐도 저는 유시민은 매우 편향적인 비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역시 유시민도 문빠구나. 저 문빠의 DNA는 어쩔 수가 없구나. 지들 잘못은 전혀 모르고 지 얼굴에 묻은 똥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제 유나홍이가 장동혁한테 그런 얘기했죠.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보고 뭐라고 한다고. 본인 얼굴에 있는 문재인 똥이나 치우세요. 유시민 씨. 본인 얼굴에 문재인 똥이나 치우라고.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 말아먹은 거에 대해서 유시민이 한마디나 입 뻥끗했습니까? 윤석열 집권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은 우리가 안타까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참여정부가 실패한 이후에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냉철하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엇이 변화해야 되고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서 자기의 혁신으로부터 재집권의 발판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나서 정권 교체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극적으로 서거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참여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못했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한 번도 짚어보질 못했어. 사실 누가 감히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그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죠.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해서 단 5년 만에 정권을 윤석열에게 내줬는데 그것도 윤석열이란 작자가 문재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작자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아니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 한번 했습니까? 그냥 신격과 우상화하고 앉아있지 왜 실패를 했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들의 잘못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바들이 하는 짓은 이거야. 아니 문재인이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뭐 무조건 잘못된 걸 들춰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과오는 과오대로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문재인 잘했다 감싸주기만 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는 안 하고, 지금도 지들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됐어. 근데 뭘 할 일을 안 해? 뭐가 위험해? 위험하기는. 이렇게 평가질 잘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쌓아놓은 그 똥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유시민은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부터 치우라고, 본인 얼굴에 있는 문재인 똥부터 닦고 와서, 그러고 나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렇게 너도나도 친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 투쟁의 시즌이 왔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예, 6개월여. 이게 사실 6개월은 아니죠. 예, 본선 2달 정도는 빼고, 2달을 빼고 나면은 한 3, 4개월 정도입니다. 3, 4개월 동안 우리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지금 친문들이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까지 대놓고 저렇게 나와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는 거 보면은, 저는 친문들이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특히 정청래가 완전히 지금, 예? 그냥 나락으로 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정청래가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는 친문들은 패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그 스포트를 더 내서 민주당에서, 예, 이 마지막 남은 수박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박이 뭡니까? 예, 문조털레예요, 문조털레. 문조털레 잔당을 완전히 소탕을 해야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결전이에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조털레를 우리가 싹 쓸어내면은 이제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예, 헛발질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도.